보수의 민심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이 들리는 곳 바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조금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달지 않고 당명만 적힌 운동복을 입고 나섰는데요. 자, 이 유세 현장이요. 그런데 어제는 사실 한 전 대표가 김 후보 이름이 없는 운동복을 입고 이름도 사실 안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지켜온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자, 이남희 기자, 저희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저 현장에 우리 기자도 가 있잖아요. 분위기 어때요? 아니, 심지어는 본인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가게도 지나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서로 계속 기호 2번을 그리면서 뭐 김문수 후보 이름을 외쳤습니다. 확 달라진 거.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외쳐주십시오. 오늘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외치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정말 보수의 보통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분위기를 확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이름 상당히 크게 외치는데 전략이 좀 달라진 거예요? 전략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 하나의 어떤 단계별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는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그 도움을 준다, 시작한다라는 의미였고 또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했어야만 했고 또 이제 부산이라는 어떤 특성상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처음 비대위원장 시절에 부산에 갔을 때 인파가 남포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렸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이 어떤 뭐 대중을 만나는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K를 찾았을 때 남다른 어떤 감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을 외치는 어떤 그런 그 연호하는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을 외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을 받게 하거나 혹은 또 비판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더군다나 대구의 어떤 중심인 서문시장에서 대구 현역 의원들도 많은 가운데 김문수를 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수도권으로 또 움직일 겁니다. 수도권에서 좀 더 다른 모습을 거예요. 완전히 적극적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서 손을 들어주는 모습, 거기까지 가는 어떤 단계적인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아주 강한 목소리로 부정선거 의혹 굉장히 세게 비판했다면서요. 오늘 두 가지예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외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는 선거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강력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본인이 이 선거운동 나서기 전부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강조를 했잖아요. 마침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러 간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과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의식한 듯 부정선거 단절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강하게 외쳤습니다. 또 하나는요, 분위기가 한 상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리 있네 라는 외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 보면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는 의도도 깔린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남희 기자가 설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정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오늘 파면 이후에 저렇게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바로 전한길 강사가 만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뭐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 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퇴장을 할 때 윤어게인 이런 환호가 굉장히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나흘 전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백의종군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종군의 행보라는 것이 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참 답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젊은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래도 배우자 토론회라든가 뭐든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찬물을 다 끼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단체방에서 자중시켜라. 그리고 뭐 어떤 당협위원장은 다시 구속시켜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걸 넘어가지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임명장 줘야 된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일부 지지자들의 저런 박수와 환호에 취하지 마시고 저는 국민들께 좀 진정하게 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개인 의견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요. 반성과 또 자중을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요. 국민의힘 현역 단톡방에서도요. 이렇게 보면은 선거에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분들은 좀 말려달라, 좀 자중해달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의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절연을 해야만 선거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격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들이 이 침묵을 깨고 당시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즉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면 진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탈당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버젓이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은 감옥에 있는데 본인은 영화 관람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옵니다. 백의종군의 뜻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백의종군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백의종군 아니었겠느냐. 이런 행동들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자,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원팀이 그 누구보다 절실할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합류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자, 이렇게 홍전 시장에게 기대가 상당히 컸을 텐데요. 일단 바다 건너서 또 하와이까지 갔었던 특사단이요. 잠시 뒤 오후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물론 얘기는 더 들어봐야겠지만요. 이정구 평론가. 일단 네네. 빈손 귀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빈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갖고 왔어야 됐다.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전 후보의 손을 갖고 왔어야 됐다. 손을 이끌고 함께 왔어야 됐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옆에 세워서 함께 손을 드는 장면. 이게 가장 큰 어떤 선물이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면 홍준표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영상이라도 갖고 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지금 갖고 온 건 고작해야 유상범 의원이 전언을 한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는데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지금 성과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까지 가서 직접 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는데 결국은 빈손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자,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요. 선대위 합류는 뭐 불발됐지만 그래도
홍 전 시장이 지지 의사는 밝힌 거다. 또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원팀을 위해서 후보직만 빼고 모든 걸 아낌없이 주겠다면서 호소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직은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충분히 열려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무언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4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일이 지나게 되면요,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딱 24일까지 사흘 남은 시점에서요, 오늘 오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만났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원팀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한데 여기서 좀 진전된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기가 언론사 행사장이거든요.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태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도 오늘 이준석 후보 만나러 또 그 현장에 가기도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단일화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좀 더 지지율을 떠들어뜨릴 수 있도록 협업은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